여러 가지 물질 관련 장애에 대해서 시리즈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담배 관련 장애, Tobacco Related Disorde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30분 이내에 담배를 펴야 되는 분들, 또는 매일 담배를 계속해서 많이 피우시는 분들, 그리고 밤에 자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담배 사용 장애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갈망, 굉장히 안 피울 때 심한 금단 증상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폐암이나 또는 다른 암, 심장병, 기침이 나고 숨이 막 가쁜데도 중지를 못 하시는 거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화가 피부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스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유병률이 21%, 그러니까 대개 5명에 1명이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그거보다 숫자가 오히려 조금 더 많은 22%는 과거에 담배를 피던 분들이 중단한 그런 분들이고요. 57%는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던 분들이랍니다. 인종별로 보면은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인종은 백인으로서 14%에서 담배를 피우고, 흑인이 10%, 그 다음에 라티노하고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약 6%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국가에 직접 가면은 오히려 그 담배를 피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약간 경제적인 상태가 나빠지거나 사회에서 그 약간 아래층 계통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담배를 많이들 피우시는데, 그런 국가에 가면은 훨씬 더 유병률이 높지요. 미국에 계시는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히 100명 중에 6명만 피운다고 하니까, 이곳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제약도 많고, 피울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드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점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18세 된 때까지 아이들, 그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 한 달에 한 번 피우면은요, 이게 나중에 21살 넘으면은 매일 피우게 된답니다. 따라서 18세 전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21살 때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아무리 금연을 하려고 해도 실패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에 다시 피우게 되는데, 만일 금연을 계속 원하신다면 30살 넘어서는 금연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에서도 왜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갖다 변소에 가서 많이 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보면은 주의산만증이나 품행장애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젊은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은, 이건 도저히 30세 넘기 전에는 금연을 갖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담배를 피우던 분들이 의학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대개 40세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적어도 20년 이상을 피웠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특히 폐암은 물론이고요, 이 다른 암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담배가 이제 그 자체 토베코보다는 담배 안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병들을 많이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이 심장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심장에 부정맥도 오고, 심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심관,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흡경 계통, 이런 데 많은 변화가 오지요. 그리고 문제가 커집니다. 위험인자는 주의산만증이 있거나 품행장애를 가진 그 아동이나 성인 중에서는요, 제가 그 정신과에서 이제 처음에 퍼스트 이어 때는 입원실을 가서 있는 제일 심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데, 그때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이분들에게서는 그 담배가 벌써 아주 어린 시절부터도 많이 피웠고, 어른이 돼서도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피우고요. 그다음에 양극성 질환, 아니면은
불안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성격장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물질장애, 가령 알코올이라던가 대마초라던가 뭐 커피라던가 이런 물질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담배를 안 피던 분들도요, 한국을 방문하시면은 그때 거기 가서 술을 많이 마시면서 또 담배를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이 물질 장애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한 번 배우고 나면은 배운 것을 안 배우도록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을 한번 배우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서 물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 그냥 수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배를 핀다던가 뭐 다른 물질 사용을 하는 것도요, 그 옆을 안 가는 게 제일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금연하기가 힘든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가 되면은 이제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몸에 많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대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하는 원인들은 대개는 호흡계나 심장병 같은 것이 많은데요. 많은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옆에 있는 아이들이나 부인들이나 아니면은 부인이 피우는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데, 간접 흡연자 중에서도 30%에서는 이런 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중에서는 가족이 담배를 폈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부인도 심장병이나 호흡기 계통의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접 흡연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주의해야 될 것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임신부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조산될 확률도 크고 미숙아로 태어날 확률도 크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들은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한 분들, 그 다음에 불안한 분들,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런 담배 질병에 걸릴 확률은 보통 사람들보다 3배 내지 8배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한 24시간 동안 안 피우는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다음 중에 4가지 이제 이상을 보이는데요. 첫째는 과민성, 그다음에 좌절감, 그다음에 분노, 화가 많이 나고요. 2번째는 불안해집니다. 3번째는 집중이 곤란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4번째는 갑자기 식욕이 많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절부절하는 그런 정신적인 현상이 오고요. 그다음에 우울한 기분, 그다음에 이제 불면까지 온다고 합니다. 이제 흡연자가 사용하던 어떤 다른 그 정신과 약물이 있었으면은 갑자기 끊게 되면은요, 그 농도가 좀 올라가게 돼서 어떤 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금단 증상이 24시간 후에 시작해가지고 대개 이틀이나 3일 후에는 절정에 이르고, 이 문제가 거의 2주 내지 3주간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아시고서 그걸 참을 수 있는 지식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시면은 본인을 위해서나 자녀나 가족들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흡입제 관련 장애, Inhalant Related Disorde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발성 탄화수소이 들어간 물질의 사용을 하는 경우 이 흡입제 관련 장애로 간주한답니다. 휘발성 탄화수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요, 접착제, 그 다음에 페인트, 이렇게 칠한 페인트, 그 다음에 다른 휘발성 화합물질로부터 나오는 모든 독성 가스들, 그 다음에 치과에서 쓰는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아민 뷰틸,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데도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사용을 그치지 못하고,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학교의 결석, 직장의 결근, 그 다음에
친구나 가족들하고의 많은 문제가 있고 이분들이 많이 이게 공격성이 생기고 이게 싸움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도 이제 고치지 못하는 경우 이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저도 경험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를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이게 흡입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령 뭐 구두약이라던가 접착제라던가 휘발유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 독성 가스가 특별한 감정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흡입하다 보면은 이 입 주위라던가 코 주위에 이게 래쉬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니퍼스 래쉬 또는 글루 스니퍼스 래쉬라고 하면 됩니다. 풀에 이게 맞나 봐요. 이제 이걸 보고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언들이죠. 아니면 호주의 원주민들 중에서는 이런 그룹이 많고요. 이제 집에서 도망 나가는 그 소년들이 깽단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쓰는 사람들이 과거에 자살 기도를 했다거나 이게 이제 자살을 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이 흡입을 한 이 물질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흡입하는 거를 도와주려고 이게 플라스틱 백을 갖다 목에다가 이렇게 쓰고서 하다 보면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질식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흡입 급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 자살하고도 관계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유병률은 대개 12살부터 시작해서 17살 사이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니까 대개 18살 넘으면 어느 정도는 전두엽이 발달되고 이게 판단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많이 안 쓰겠죠. 그리고 독성 때문에 응급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 보면은 14살짜리가 가장 이걸 많이 하다가 응급실에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14살이면 가장 그 사춘기에 이른바 피크에 들어갈 때거든요. 이 사춘기에서 판단력도 많이 줄어들고 이모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어린 청소년들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그 부탄이라던가 뭐 프로펜 가스 같은 거 여기서 이제 그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던가 이 주위에서 뭐 피크닉 같은 데가 나갔다던가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 심장에 부정맥이 온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휘발성 탄화수소들이 오래 사용하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신경계, 소화기계, 그다음에 심혈관 관계, 호흡계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오고 오래 쓰다 보면은 결핵도 걸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프로텍션 없이 성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병이라던가 우울증, 불안증, 그다음에 기관지염, 천식, 질식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 가능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현저한 행동 변화가 갑자기 온다던가 심리적으로 싸움을 자꾸 시작하고 공격성이 생기고 어떤 때는 아무 감동도 없고 이모션의 표현이 없고 판단력 손상이 오는 경우 이럴 때 흡입제 관련 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디자이너 드럭 또는 클럽 드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 드럭이라는 말을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UC 데이비스에 있는 닥터 게리 핸더슨이라는 분이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아주 명칭은 멋지지만은 디자이너 드럭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약들을 디자이너 드럭이라 그러냐면은 어떤 약물이 있을 때 그거에다가 화학적 변화를 주는 것.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것. 왜냐면 본래 있던 물질이 뭐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처음엔 법에 접도 안 바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약들을 디자이너 드럭 또는 클럽 드럭이라고 하는데요.
몰핀이 있었는데 그거에다가 2개의 산성 링을 갖다 붙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헤로인입니다. 그러면 몰핀에 비해서 헤로인은 3배나 더 아편의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디자이너 드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코케인을 화학적으로 조금 바꾸게 하면 그게 크랙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루를 갖다 이렇게 흡입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마리화나도 요즘은요 디자이너 드럭으로 만들어 가지고 몇십 배 이렇게 스트롱한 디자이너 드럭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GHB라는 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gamma hydroxy butyrate. 그래서 GHB.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조지아 홈보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거는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술이나 물에다 이걸 타면은요, 이거를 그냥 마시게 되면은 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 몸을 가누기가 어렵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강간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걸 당한 사람이 기억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찾기도 참 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HB라는 약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케타민은 마취제로 많이 쓰는 약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케타민은 우울한 사람들한테 쓰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케타민은 일종의 빨리라는 마취제로서 일종의 그 무슨 해리작용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게 나쁜 때에도 쓸 수가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로히프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거는 루피라고도 그러고 로시아라고도 그러고 forget-me라는 이제 그 스트리트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벤조다이아제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 쓰지는 못하지만은 이것도 지금 아까 GHB처럼 냄새가 없고 맛이 없기 때문에 데이트 레이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상대자한테 이걸 술이나 물에다 타가지고 강간을 하고 이래서 범죄에 많이 쓰이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으셨던 메스암페타민, 메스라고도 불리고 아이스 또는 크리스탈 이런 말로 불리는, 또는 글래스라고도 하는 하얀 그 분말은 제 생각엔 한국에서는 이걸 히로뽕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거는 에페드린, 그러니까 마황이라는 것에서 일본의 화학자가 이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1941년도 그때 막 동남아 전쟁이 있을 때 이 군인들한테 많이 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를 통해서 지금 서부 유럽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제 환자가 이것으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중년 여인이 있어서 제가 이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그다음에 LSD, LSD라는 거는 애시드라고도 불리고 큐브스라고 그러고 슈거라고도 불리는 건데, 이거는 그 센서리 퍼셉션에서 소리를 들으면 그게 칼라로 굉장히 아주 찬란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이게 보는 것이 음악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런 그 센서리 체인지를 가지고 오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엑스타시,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엑스타시를 뭐 파티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때는 이렇게 뭐 가루로 뿌리기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약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2가지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페타민처럼 스티뮬레이션도 시키고 LSD처럼 환각작용도 하는, 그래서 이 2가지 작용을 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은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대마초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엑스터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이 약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로토닌 시스템에 가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답니다. 스티뮬레이트 되고 굉장히 환각작용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오래 쓰면은 메모리에 프로블럼도 올 수 있고 중독이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엑스타시라고 그러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드럭을 어떻게 해서 케미칼리 조금만 변경시키면은 또 다른 게 나오는데, 당장은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키델릭이라는 그런 그 약물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확장시킨다. 이런 약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메스칼린 또는 페이어트라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LSD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DMT라는 거는 비즈니스맨스 트립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환각제지만 빨리 시작해가지고 빨리 끝난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맨들이 이거 쓸 때는 이걸 쓴다.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늘 담배 사용 장애와 흡입제 장애, 굉장히 무서운 약이죠. 많이 사망이 되는, 그리고 디자이너 드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